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명제 파트를 좀 봤고요. 이번에 이제 실수 파트, 2학년 3 파트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첫 번째 간단하게 뭐 수의 체계라고 나오는데, 그 수의 체계는 이미 우리가 복소수라는 범위를 다뤄봤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했는지 다 아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일단 실수 범위로만 좀 한정해서 볼게요. 자, 실수. 자, 실수라는 범주에는 항상 두 가지.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잘 모르신다? 그럼 진작에 다시 보셔야 돼. 꼼꼼히 좀 보셔야지. 중학교 내용이니까. 자,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정수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 세 글자로 우리 다시 뭐라고 하지? 얘를 자연수라고 부르죠. 그다음 영, 음의 정수라고 한다. 참고 양의 정수하고 양수는 아예 다른 개념이야. 양의 정수는 1, 2, 3, 4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고, 양수는 2분의 5 그런 것도 괜찮은 거니까. 자, 정수 아닌 유리수에 뭐가 있습니까? 분수와 소수가 있는 거죠. 소수 중에는 뭐 유한소수하고, 이제 조금만 더 쓸까요?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인데, 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만을 얘기하는 거지. 무한소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유리수라고 취급한다는 얘기야. 자, 유리수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보시면 얘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지. 당연히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무리수는 뭐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순환하지 않는 얘는 무한소수다. 비순환 소수라고 하죠. 뭐 또 다른 말로 하나 해도 무한소수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다. 자, 유한소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언급하면 유한소수에 대한 판정법.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돼 있으면 반드시 유한소수가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여러분 중학교 때 한번 다뤄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0.38에 대한 땡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90분의 38-3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이 정도 수의 체계 반드시 감직하고 계셔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한번 나왔습니다. 유리수. 자, 유리수에 대한 개념을 보시니까 서로 서인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분모는 절대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수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 숫자가 좀 빠졌죠?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유리수에 대한 분류, 뭐 이런 게 있다. 자, 유리수에 대한 성질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 두 유리수 A, B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유리수는 뭐 조밀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이상 엉뚱한 얘기 하나 나왔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라고 돼 있어. 실제로 우리가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증명 문제이긴 한데, 얘는 너무나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써보기로 하는 거야. 써보기로 하지만 증명에 대한 문제들은 내신 전에 거의 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업 중에도 얘기하는데 고교 과정은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고1 과정은. 뭐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이해만으로 풀 수는 없다고. 오케이? 자, 우리가 명제편에서 증명 방법 중에 뭐 3단 논법과 간단하게 보셨는데, 명제 파트에서 증명이 있어, 증명. 그 증명에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귀류법.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귀류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너무나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자,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명제야.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때, 자,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을 보인다. 이런 증명 방법이야.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을 보인다. 이러한 증명 방법을 우리는 기류법이라고 해.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학자들은 그냥 이름 붙인 거야.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을 보이면 그냥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런 증명 방법을 우리는 기류법이라고 한다고. 이게 봐라. 루트 2가 유리수임을 증명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래. 근데 이 루트 2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우리 여태까지 루트 2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부담 없이 그냥 무리수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너무나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증명을 하래.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기류법이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가정하면 내가 지금 결론을 부정해버렸다. 루트 2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실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좀 뒤쪽에서 나오는 게 좀 많이 있지만
자, m과 n은 서로소인 정수다. 이것도 박스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 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 봐봐. n이라는 놈은 루트 2에 대한 m이 될 거야. 얘를 양변 제곱한다.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하면 n제곱은 2배의 m제곱 되는 거 맞니? 괜찮아 여기까지? 이것이므로 n제곱은 2의 배수지. n제곱은 2에다 뭐 곱할 거니까 이렇게. n제곱이 2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뒤에서 보실 거예요 다. 이거 그냥 일단 적어두시면 돼. 그러므로 n도 2의 배수다. 잠깐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고 하는 거야.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이다.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n이 2의 배수래. 그렇다면 우리는 n을 뭐라고 둘 수 있니? 2k라고 둬도 괜찮지. 얘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 4k제곱에 2m제곱이 되겠죠. 그럼 2 날려버리시니까 m제곱은 2k제곱이 돼. 그러므로 m제곱은 몇의 배수야? 2의 배수가 되지. 그러므로 m도 몇의 배수가 된다? m도 2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일단 가볍게 봐. m도 2의 배수가 된다 그 말이지. 그럼 봐봐. 우리가 서두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m분의 n이라고 썼고 m과 n은 서로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증명을 쭉 해다 보니까 n도 2의 배수란 말이 나왔고 m도 2의 배수가 나왔어. 그 말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잖아.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을 보였대. 그럼 증명이 끝나는 거라고. 다시 결론을 부정해서 내가 이렇게 썼어. 양변을 제곱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n도 2의 배수, m도 2의 배수가 나왔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발생했지. 그러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끝내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류법이라고 한다고. 혹시나 학교에서 기류법이란 말을 언급했을 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 방법이 새롭게 있다 그 말이야.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자, 간단히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실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실수. 자, 아까 유리수라는 놈에 대한 성질 중에 조밀성이라는 게 있었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분명히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럼 실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수는 무조건 연속성이야. 뭐 연속성이라고 한다. 그냥 쭉 이어져 있다. 뭐 그 말입니다. 수직선과 1대1 대응이다. 자, 2번 실수의 성질.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그 실수는 무조건 양수 아니면 영 아니면 음수가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참고로 선생님 명제 파트에서 하나 안 하고 그냥 간 게 있어서 참고로 하나만 적어볼게요. 참고로. 자, 우리가 부정이라는 말을 배웠거든. 부정. 근데 여러분이 좀 고민하시게 될 게 뭐냐면 이 모든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임의의야. 그러니까 임의의는 모든이랑 동의어야. 수학에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이런 것들은. 1 더하기 1이 왜 입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임의의는 그냥 모든이야.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이 뭡니까? 얘에 대한 부정. 반대말. 부정. 그럼 어떠냐? 어떤. 근데 나중에 좀 이제 고민하시게 돼. 이 모든이란 표현하고 어떤이란 표현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야. 그 모든은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값에 대하여 성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얘는 값 자체가 전체 집합이 돼야 돼.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어떤이란 건 뭡니까? 하나 이상만 성립하면 오케이 되는 거야. 하나라도 그냥 성립하면 된다고. 하나라도. 하나 이상만 성립하면 무조건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모든이라는 표현하고 어떤이라는 표현을 보시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1학년 때만 이런 표현이 나오고 거의 다 여러분은 모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거라고. 그러면 혹시나 시험에서 어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은 걔를 부정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얘를 부정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적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하고 어떤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 얘는 하나라 다 성립해야 돼 다.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안 돼. 다 성립해야 된다고. 얘는 하나만이라도 성립하면 괜찮다. 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죠? 자, 거기에 임의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써봤고요. 자, 이제 4번, 뭐 5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4번 이항연산에 대한 구조는 이제 뭐 다음 타임에서 또 본격적으로 할 텐데, 간단히 좀 보고 지나갈게요. 자, 이항연산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연산 B가 A 플러스 B에 플러스 AB다. 새로운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 이항연산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앞에 거 뒤에 거야. 앞에 뒤에 더하신 다음에 앞뒤를 곱해서 더하래. 또 예를 들어서 1과 3이 있어. 그럼 약속대로 앞에 거 뒤에 거 더하시고요. 앞에 거와 뒤에서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냥 바로. 됐지? 그렇게 무리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2번 체크 하나 하시고 A-1에 자 B-3에 A 플러스 B에 플러스 AB라고 돼 있어. 1번이 편해? 아니면 2번이 편해? 당연히 여러분 1번이 편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2번 문제를 만났을 때 정확히 풀 때 서술형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돼. 치환을 하시면 된다. 치환. 내가 A-1이라는 것을 라지 A라고 치환하고요. B-3이라는 것을 라지 B라고 치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산에 대해서 앞뒤를 편하게 만든다. 간단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야. 우리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 연산 B. 그럼 스몰 a에는 뭐가 되지? 스몰 a는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스몰 b는 b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여기는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계산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더 복잡하잖아요. 그냥 일단 이렇게 치환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a 연산 b가 글로 나왔네. a, b를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돼 있어. 지금처럼 1번, 2번처럼 수식이 아니라 그냥 글로 나왔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얘를 표 만들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표 만들기. 이미 좀 공부를 해본 사람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고, 표 만들기를 통해서 이항연산을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보게 되니까요. 뭐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5번 교환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뺄셈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3 빼기 1이랑 1 빼기 3은 같아? 아니잖아. 어떤 연산에 대해서, 뺄셈이란 연산에 대해서 3, 1, 1, 3은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뺄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 3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3, 3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3,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립하겠지. 또 3 나누기 1이나 1 나누기 3은 어때? 이건 또 성립하지 않는 거지. 결국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사칙 연산은 덧셈과 곱셈밖에 없다는 얘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A 연산 B가 있는데 새로운 약속이야. 얘는 요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할 조건을 구하래.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할 조건에 밑줄 하나 치시고요. 둘 사이에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값을 갖다고 놓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연산에 대해서 앞에 거 뒤에 거야.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곱하래. 그럼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곱하라.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곱하라 그 말이야. 앞뒤. 항상 앞뒤야. 자, 그럼 얘는 a제곱 b에 마이너스 b제곱 a가 돼서 공통인수 a, b를 끄집어내시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결국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a, b가 같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자, 반면에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옆에 땡땡땡 하시고요. 약간 노가다야, 노가다. 그러면 교환법칙에서는 얘를 보이시면 되는데 결합법칙에서는 뭘 보여야 되냐? A 연산 B 연산 C, A 연산 B 연산 C. 노가다란 이유는 교환법칙은 둘 사이의 관계만 관찰하시면 되는데 결합법칙은 세 개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셔야 돼. 이렇게 괄호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얘가 좀 계산이 길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위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요놈이 성립하도록만 보여주시면 돼. 뭐 지금 연산이 뭐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연산에 맞춰서만 식을 적어주시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뭐 한 문제가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보면서 가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자, 실수 전체 집합 R의 두 원소 스몰 a, b에 대해서 a 연산 b라는 것을 k배에 대한 a에 플러스 b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도록의 밑줄 하나 쳐봐. 결합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래. 자, 결합법칙이 성립하도록 한다? 몇 개 사이의 관계? 세 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셔야 돼. 세 개 사이에서 괄호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얘를 해석해보죠. 앞에 거, 뒤에 건데, 앞에 거에 K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에 K배, 뒤에 거 더하기. 그 연산에 대해서 얘 앞에 거고 얘 뒤에 거잖아. 앞에 거에 K배. 바로 써도 괜찮겠어? 앞에 거에 K배, 뒤에 거에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 보세요. 얘 괄호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 얘는 앞에 거에 K배, 뒤에 거 더하기. 연산의 A가 되겠다. 앞에 거에 K배, 뒤에 거 더하기야. 따라오시죠, 이 정도. 자, 그러면 CC 안녕해서 없어졌어. 얘도 안녕해서 없어지겠네. 그럼 남는 게 얘죠. 넘기시니까 K제곱 A에 마이너스 KA가 되고요. 공통인수 KA를 뽑아내시면 A-1 이퀄 0이 되겠다. 자, 그럼 K가 0이거나 또는 A가 0이거나 또는 A가 1이 되겠지.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는 거네, K값. 자, K값. 아, 선생님 틀린 것 같다. 선생님 여기 하나 틀렸죠? K제곱을 꼬집어냈으니까 여기 K지, 이렇게. K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K가 1인 거죠? K값을 이해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결합법칙이 성립하도록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표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겠네요. 한번 간단히 보죠, 우리가.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그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값을 찾아내시는 거야. 자, x에 플러스 이것이 a다. 자, 일단 좀 크게 보죠, 크게. 문제에서 이 x를 찾아라가 질문인데 x에 대한 방정식, x를 찾아, 이게 x가 얼마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 표에 덧셈에 대한 표가 하나 있고 곱셈에 대한 표가 있는데 b하고 누구를 지금 곱해주면은 a가 된대. b하고 누구를 곱하게 해주면 a가 된대. b하고 a를 곱하면 된대. 표 읽으실 수 있겠어요? 자, b 봐봐, b. 여기 a가 있어, 이렇게. b하고 a를 연산하면 여기가 나온대. 근데 그게 a잖아, 지금. 아, b와 a가 되면 된다, 그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x에다가 c인데 그게 a가 됐대. 그 옆에 이제 더하기 표를 보시면 c랑 누가 만나야지 a가 나오니? c랑 누가 만나야지 a가 나오지? c하고 누가 만나야지? b가 되겠지, 이렇게. 이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되겠다. 뭐 정답은 3번이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찾아낼 수 있냐? 표를 읽어볼 수 있냐? 그 정도.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면 2분의 1에 대한 a에 플러스 3 연산에 3b의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그 값이 a-b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2 연산 4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뭐 실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소개하면 이런 거야. 예, 앞에 게 2 나오게 만들고 뒤에 게 4 나오게 만드시면 돼. 첫 번째 풀이. 뭐 여기서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다. 자, 앞에 게 2 나오게 하는데 2분의 1에 플러스 3 이퀄 2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b 마이너스 2가 4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2 연산 얼마가 되는 거지,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a 값은 2, 마이너스 2. 그다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고. 근데 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지. 연산에 대해서 앞뒤가 단순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a에 플러스 3이라는 것을 내가 라지 a로 치환하고 3b의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라지 b로 치환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스몰 a라는 것은 2a의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2배에서 넘길 거니까.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뭐가 되지? b라는 것은 3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되게 복잡해. 하지만 이게 항상 100%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a의 연산의 b가 될 거고요. 뒤에 건요. 2a의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 빼기에 b라는 부분에 우리가
b라는 부분에 3분의 b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이제 이 연산을 보시면서 앞쪽에다가 2, 뒤쪽에다 4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4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2가 되겠지. 이렇게 정답 계산하시면 마이너스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페이지에 마지막 주제로 닫혀있다까지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 좀 한번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보시게 될 것은 이제 2항 연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닫혀있다. 자, 닫혀있다. 일단 닫혀있다를 좀 잘 오늘 수업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자마자 선생님 좀 간단하게 이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몇 개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을 여러분이 잘 계산하신다면 뭐 개념을 잘 정리하신 거니까 이 닫혀있다의 개념을 여러분 좀 꼼꼼히 보시면 어떤 집합 S가 있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내가 뽑는 거야. 임의의 두 원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중에 내가 별과 달을 끄집어내서 어떤 새로운 연산을 이렇게 해줬어. 그랬더니 그 연산에 대한 결과값이 집합 S에 그대로 원소로 들어있다면 우리는 얘를 닫혀있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요. 정리합니다. 어떤 집합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러한 연산을 했어. 이러한 연산에 대한 결과값이 집합 S에 들어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집합 S가 연산 얘에 대해 연산 요놈에 대하여 닫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닫혀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산 결과값이 집합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닫혀 있는 거야. 계산 결과값이 집합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 닫혀 있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덧셈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 자, 명제편에서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써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자연수입니다. 여긴 정수야. 여긴 유리수, 여긴 무리수, 여긴 실수야. 자,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더하면 자연수가 나오나요? 닫혀있는 걸 보는 거야. 우리 지금 집합에 대한 범위를 자연수라고 보는 거야. 자연수의 집합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꺼집어내. 그럼 자연수하고 자연수 더하면 자연수니? 자연수야. 그럼 닫혀있는 거야. 자연수는. 덧셈에 관해 닫혀있다. 자, 그럼 자연수야. 자연수는 뺄셈에 관하여 닫혀있니? 3이라는 원소하고 1이라는 원소를 뽑아봐. 빼면 2 나오잖아. 바꿔봐. 1 빼기 3이라는 것은 닫혀있지 않잖아. 그럼 계산 결과가 반드시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곱셈 닫혀있죠. 나눗셈 안 되잖아. 분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수는 덧셈과 뺄셈과 곱셈에 관해 닫혀있는 거지. 계산 결과가 역시 정수가 된다 그 말이야. 하지만 나눗셈 2 나누기 3이라는 것은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유리수는 계산해보시면 다 닫혀있을 거예요. 무리수는 다 닫혀있지 않다. 실수는 다 닫혀있다. 이 정도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대체 닫혀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좀 간직하셔야 돼. 이 부분. 어떤 집합 안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끄집어내서 연산을 한 결과값이 집합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닫혀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 자, 그 닫혀있다라는 말 좀 한번 잘 보시고요. 닫혀있다의 반대는 닫혀있지 않다라고 열려있다라는 말 쓰지 않아요.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죠. 집합 S가 어떤 연산에 대해 닫혀있지 않음을 보이려면 연산 결과가 집합 S의 원소가 되지 않음을 보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값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 결과값.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3번 유한집합에서의 닫혀있다. 유한집합에서의 닫힘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집합 S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질문합니다. 이 집합에서 얘는 덧셈에 관하여 닫혀있을까? 덧셈에 관하여 닫혀있을까? 한번 보는 거야. 덧셈. 곱셈에 관하여 닫혀있을까? 이걸 한번 보자. 자, 얘 덧셈에 관하여 닫혀있니? 닫혀있지 않니? 닫혀있지 않니?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 0하고 1 더하면 1이고 얘하고 얘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하고 얘 더하면 0.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닫힘성을 조사할 때는 똑같은 원소를 2개 뽑아도 괜찮아. 다시 말하면 1과 1을 뽑아서 더하면 2가 나오지. 근데 그 2라는 결과값은 이 집합 안에 들어있지 않잖아. 얘는 닫혀있지 않은 거지. 다시요. 이런 얘기 했었어. 똑같은 원소를 2개 뽑아서 연산해도 괜찮은 거야.
곱셈은 어때요? 곱셈. 곱셈. 얘하고 얘 곱하면 1. 얘하고 얘 곱하면 1. 얘하고 얘 곱하면 0. 얘하고 얘 곱하면 0. 얘하고 얘 곱하면 0이야. 얘는 닫혀있네. 닫혀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유한집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거리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무한집합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수체계로 본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기 밑에 표라고 나와 있는데 유한집합에서는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어, 덧셈. 그럼 덧셈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긴 0이고 여긴 0이야. 아이고 미안. 근데 여기 하자마자 이제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집합 결과 여기 안에 없잖아요. 결과값이. 그래서 얘는 덧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 그 옆에 표를 이용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무한집합에서의 닫힘성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수의 체계를 이용한대. 얘 1번을 보시죠. 자, 그 옆에 이렇게 하면 뭐 수의 체계라고 돼 있는데 수의 체계라고 돼 있는데 그 수의 체계는 이 표를 얘기하는 거야. 이 표 우리가 아까 한번 정리했던 거. 그 다음 옆에 화살표 치시고요. 꼴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꼴.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야 된다. 모양. 모양이 유지돼야지만 우리는 닫혀 있다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냐? 보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얘 지금 2분의 N이야. 근데 그놈이 N은 정수래. 그럼 이 집합은 어디에 관하여 닫혀있냐를 내가 조사하고 싶어 지금. 뭐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예! 덧셈에 관하여 닫혀있나 볼까? 덧셈? 그럼 어떻게 조사하시냐? 이렇게 지금 무한집합으로 나왔을 때 N이 정수니까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적당하게 선택해. 정수에 대한 집합을. 그렇다면 2분의 A라는 놈과 2분의 B라는 놈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더해보는 거야. 지금 덧셈에 대해 조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요. 분명히 A와 B라는 것은 정수야. 그럼 정수하고 정수를 더하면 정수가 되는 거 맞아? 맞잖아. 정수가 되는 거 맞잖아. 그럼 내가 N이라고 써도 괜찮지. 그럼 2분의 N이란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므로 얘는 덧셈에 관하여 닫혀있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다고. 다시 한번 봐봐. 이번엔 뺄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역시 A, B란 원소에 대해서 2분의 A를 뽑고 2분의 B를 뽑아서 얘를 빼보세요. 그렇다면 얘는 2분의 A-B가 돼. 그러면 얘 A에서 B를 빼,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정수는 뺄셈에 관하여 닫혀 있으니까 얘도 정수야. 그럼 2분의 N이란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얘도 닫혀 있는 거지. 곱셈을 한번 볼까요? 곱셈. 2분의 A와 곱하기 2분의 B를 할 거야. 그렇다면 얘는 4분의 AB가 되지. 얘는 정수 맞아. 하지만 분모 자체가 2가 아닌 4로 변해 있잖아. 그럼 꼴 자체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얘는 곱셈에 관해 닫혀있지 않다.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나눗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분의 A에 나누기 2분의 B가 있어. 그러면 2분의 A에 곱하기 B분의 2가 돼서 B분의 A가 될 거거든. 얘 정수는 맞아. 하지만 분모가 2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어떤 값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얘도 이 모양이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눗셈에 닫혀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집합은 덧셈과 뺄셈에 관하여서만 닫혀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체계를 이용한다. 그 옆에 꼴을 체크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A, B란 지금 문자를 동원했지.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여러분이 서술형 과정에서 써내려가실 수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한번 또 한번 볼게요. 예제 4번. 자, 예제 4번. 예제 4번도 제법 나오는 거니까. 자, 그놈은 곱셈에 관하여 닫혀있나? 그것만 한번 조사해보자. 자, 예제 4번. 곱셈에 대해 닫혀있니? 이것만 조사해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금 유명한 집합이기도 한데 뭐 처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m과 n이 정수래.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지. 뭐 a제곱과 b제곱이라는 놈을 일단 끄집어낼게. 정수로. 그 다음에 c제곱과 d제곱 쓰시고요. a, b, c, d는 정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지금 뽑아낸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할 건 어디에 대해 조사할 거야? 곱셈에 대해서 조사할 거야. 곱셈. 자, 곱셈에 대해서 조사하시면 AC에 대한 제곱에 AD에 대한 제곱에 BC에 대한 제곱에 BD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우리 지금 곱셈에 대해 닫힘성을 조사하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이 모양이 유지되고 있나 몰라. 제곱이 합이 돼야 돼. 완전 제곱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모르지. 지금 완전 제곱 4개니까 지금 꼴 자체가 유지되고 있지 않잖아.
닫혀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얘 약간의 조작을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하고 AC 그 다음에 BD 얘 만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보이나 혹시? 자, AC 플러스 BD에 대한 완전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만나면 뭐가 되니 이게? AD 마이너스 BC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ABC는 정수야. 얘 정수고 얘 정수고 얘 정수가 되겠지? 정수고 정수고 정수니까 얘를 M, 얘를 N으로 보신다면 결국에 이 꼴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놈이 곱셈이란 연산에 관해 닫혀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이 있는데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에서 일단 예제 2번만 보고 3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예제 2번에 대해서만 볼게요. 일단 자, A 플러스 B 루트 지금 2라고 돼 있고 A, B가 유리수래. 자, 지금 여기다 박스를 하나 치시고요. 이 박스 친 부분을 해석해보면 유리 부분과 무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이렇게 유리 부분과 무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뒤에 있는 수의 범위만 보시면 돼. 유리수라는 놈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모두 닫혀있는 거 맞아요? 그 닫힘성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돼서 이 B라는 집합 역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A 플러스 B 루트 3에 A, B가 만약에 자연수야. 얘를 딱 보시면 여기 박스 하나 치시고 유리부, 무리부야. 자연수래. 자연수는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만 닫혀있어. 그렇다면 얘도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만 닫혀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만약 얘가 정수라면 덧셈, 뺄셈, 곱셈만 닫혀있는 거지. 얘가 실수라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 다 닫혀있는 거지. 무리수라면 다 닫혀있지 않은 거고. 되시겠어요? 이 뒤에 있는 수의 범위에 따라서 닫힘성이 정해진다 그 말이야. 하지만 3번 같은 거 한번 그냥 비교해 보시라고 넣은 거거든. 자, 얘도 모양 자체는 A 플러스 B 루트 2. 이것이 0이 아닌 뭐 유리수다 이렇게 돼 있어. 0이 아닌 이게 조금 단서가 붙어 있잖아. 그렇다면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확인하셔야 돼.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된다. 얘는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얘는 상대적으로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거. 되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정도 수책에 대해서 꼴을 파악하신 이후에 관찰하시는 게 있더라.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오늘 마지막 페이지로 해서요. 일단 끊고 다음 타임에 이항연산에 대한 계산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등원 영어 그런 얘기들. 자, 박스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물어봤어. 기억번 봐봐. 자, X가 유리수야. X가 유리수다. 자, Y가 무리수야. 그러면 X, Y에 대한 곱은 무리수입니까? 물어봤어. 참일까 거짓일까? 뭐 약간의 명제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뭐 당연히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0이야. 0과 무리수 곱하면 당연히 얘는 0이라는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은 거짓이 되겠다. 자, 2번 보시면 X와 Y가 무리수입니다. 자, X, Y가 무리수입니다.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무리수니 물어봤어. 자, 무리수하고 무리수를 더한다고 해서 무리수가 나오냐? 무리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고 뺄셈, 곱셈, 나는 다 닫혀있지 않잖아. 그냥 거짓인 거지. 자, 디귿번 X 플러스 Y가 유리수이면 X, Y는 유리수이다. 더했더니 유리수가 나왔대. 그럼 이런 것도 괜찮잖아.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유리수야. 0으로. 하지만 X하고 무리수가 되는 게 얘도 거짓이네. 자, 1번 X가 무리수예요. 그렇다면 X분의 1도 무리수냐? 봐봐. X가 무리수라는 얘기는 지금 분명히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0은 유리수니까. 그럼 뭐 루트 2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루트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무리수에 대한 역수는 당연히 무리수가 될 거니까 리을번 하나만 참이 되겠네. 정답은 2번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반면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눈으로 풀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선생님 설명을 좀 할게요. 자, x는 m 플러스 n의 루트 2야. m과 n이 정수다라고 돼 있어. 어느 집합, 어느 연산에 관해 닫혀 있습니까가 지금 질문인데 얘 봐봐. 얘가 내가 박스를 하나 칠게. 그럼 얘는 유리부, 얘는 무리부에 대한 얘기지.
뒤쪽을 봤더니 수의 범위만 딱 나와 있어. 뭐 0이 아니다 그런 거 없잖아. 정수는 덧셈, 뺄셈, 곱셈에만 닫혀있지. 나눗셈을 제외하고는 다 닫혀있잖아. 서두했던 그 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집합에 대한 닫힘성은 얘랑 일치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이 정답이 되겠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실수 부분에 대한 이항연산이라는 걸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항등원, 여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복습 좀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